또 어혈을 빼낸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보사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호전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때부터 보사의 균형을 잡는 저기를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혈의 양이 많으면은 이제 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좀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한 1년 정도면 본인 연관이 나았는가 할 정도로까지는 회복이 될 거고, 이왕 한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병이든지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안 된다. 그럼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뺀 걸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서 다시 막히지 못하게까지 해라. 그래 이제 그 정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사회를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이것이 치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불과 3개월 정도만 사회를 해보면 결판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어떤 강의에도 보면은 어느 자리에도 사회를 해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10% 20% 나오면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했어요. 그러면 10% 20%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나오는 시점이 같은 자리에서 한 12회 정도 반복해서 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럼 12회를 빼려면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 빼면 4번 빼고 3개월은 빼야 12회 정도 빼잖아요. 요 정도 뺄 정도 되면은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본인도 자기 몸이 변해 들어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참고할 거는 뭐냐 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컨디션이 다 좋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증세가 동시에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냐. 다시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면 또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 상태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면 모든 병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양분, 철분, 염분 보충을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안 떨어뜨리면서 사회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적으로 이게 치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일주일에 빼내는 양을 한 300g에서 한 5회 정도 빼는 거는 철분하고 염분 보충만 해줘도 큰 부작용 없이 임상실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빼보고 뚜렷하니 회복 기미가 보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행인 것은 9번, 53번, 1번, 17번은 비교적 위보다는 사정권에서 가까워요. 9번, 53번 어때요? 어혈만 나오면 아마 머리가 이렇게 짓누르고 안개 낀 듯 무거웠던 사람들도 9번, 53번, 1번 빼주면 머리에서 무슨 찬 공기가 들어올 정도로 머릿속이 청정할 정도로요. 어혈만 나오면은 그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할 때는 사회하기 전에 자신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요점 정리할 거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던, 당뇨를 진단을 받았던, 파킨슨을 진단을 받았던,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은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병은 계속 지속이 된다. 병이 지속된다는 건 뭐냐?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계속 산의 화학 반응에서 응고돼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약도 수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심장이 하는 역할은 심장이 뒤에서 피를 끌고 와서 앞으로 품는 역할을 하는데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따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이 깊을수록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을 때 그 병을 근본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에 고지혈증에서 고혈압에서 이렇게 사회를 했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혈이 지금만큼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당뇨 초기에서만 뺐어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그동안에 이거를 병원에 다니면서 어떻게 약으로 치료를 해보겠다고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계속 응고돼서 어혈이 계속 만들어져서 최소한도 75% 이상 말초 모세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사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무겁고 힘든 강의예요. 근데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하기나 해야 되겠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자니 좀 거리끼는 게 좀 많고요. 저는 너무나 많은 이렇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툼을 하지 않고 나의 뜻을 이렇게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의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100%다 녹화가 돼 있어요. 어느 때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은 100%다 이제 녹화가 돼 있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기존에 있는 학문하고 좀 사회율법이나 이런 거하고 신천제 생리학하고 사회율법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상당히 망설임이 많아가지고 옥상 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많이 떠 있어요. 뭔 얘기를 어떻게 할까? 갈등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심전 생리학을 접할 때 먼저 좀 기준점을 다르게 하는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제가 30년 전에 책을 집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동양의학이나 현대의학이 지금의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그 진단 시각에 맞추어서 치료 방법을 찾는 방법이 지금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법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현대의학이 1000년을 더 발달해도 심천생리학의 치료 효능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엄청나게 큰 말입니다. 따지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의학보다 완치를 기준하면 내가 1000년은 앞서 있다 이 얘기하고도 일치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광범위한 말을 어떻게 나 역시도 말을 내뱉을 적에는 그 말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내 학문과 기존 전통의학의 그런 학문과 양쪽을 다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말이지 무작정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심전생리학은 이게 사혈요법이 50%고 처방학이 50%입니다. 근데 그 두 공부를 오랜 세월 사혈요법과 처방학을 이렇게 완성진 학문이 현실에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 제가 설명할 기회는 너무 없고요.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제의술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건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순환기계통의 이렇게 질병만 가지고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정의를 응급처치 효능과 완치, 응급처치는 지금 현대의학이 상당히 이렇게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치, 인체의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될 수 있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적어도 같은 병이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래요. 어떤 병이든지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치료하는 동안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인 남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 남과 동일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 효능. 이것을 기준한다고 하면은 현대의학보다 내가 1000년 앞서갔다고 해도 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양심에 거리낄 것도 하나도 없고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 심천생리학을 이렇게 보급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따르냐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제 입장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학문의 그 틀을 바꿔주고 싶어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공부를 부분 끌어다가 자기 쪽에다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지켜보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학문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나오는 학문은 과거 것보다 치료 효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현실에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세상에 공개하는 거는 질병의 완치, 인체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학문을 지금 보급시켜서 그 치료 효능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법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앞에 뛰어가는 놈을 뒤에다 끌어놓으면은 자기 치료 효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전생리학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의 사심 다 배우고 실제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올바른가 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런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100%예요. 기존에 있는 그 처방학이나 이런 거하고 심전생리학 처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전생리학에서는 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완치는 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서는. 이게 한번 치료가 되면은 10년, 20년을 재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인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을 10년, 적어도 10년, 20년을 재발을 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저는 이거 공부를 발전시켰고, 또 출발할 때도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한 방법이 바로 심전생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회요법이 부항기로 빼니까, 부항기로 사회를 하니까 부항기 갖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부터 이제 있었다고 이런 쪽으로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이 사회요법이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나오고 중국에 가면 그 방열요법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요법 비교하면 그래요. 붓으로 그림 그렸다고 붓 가지고 그림 그린 거는 다 모방한 거라고 하면 세상이 다 모방이죠. 우리 인체는 전 세계 인종의 차이 없이 인체가 동일하고 우리 인체 구석구석 혈자리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다 중복될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요. 예를 들어 갖고 신부전증은 8번, 6번을 빼주면 치료가 되고, 심근경색 협심증은 5번, 30번, 8번을 빼주면 치료가 되고, 뇌경색은 9번, 1번, 17번, 8번을 빼주면 치료가 된다. 이게 물론 이제 생리학 처방하고 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병을 이렇게 끊어서요. 어떤 병은 어디를 빼줘야 무슨 병이 치료가 되고 얼마만큼 빼고 어느 정도가 나와야 이게 치료 효능이 나타나고 어디까지 빼줘야 10년, 20년 재발을 않는다. 이거를 병명마다 지금 현재도 심부전증 완치하나요? 뇌종양 완치하나요? 심근경색 완치하나요? 거기다 관박을 주는 않아도 관을 안 받고도 완치하는 의술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심장 안에 심혈관이 지금 막혀 있다. 막혀 있어서 당장 지금 이 환자는 거기다가 스프링을 박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위험이 있다. 근데 관 받기 전에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과연 몇 프로나 치료될 거냐. 만약에 내 손으로 하라고 하면 적어도 완치율 97%.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현대의학은 거기다가 관을 하나 박으면 몇 개월 있다 아니면 1년 있다 또 박아라 계속 늘어나지만 심전생리학은 한 번 치료가 되면 아예 관 박을 필요가 없이 10년 20년 다시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고혈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명을 따져서 병명마다 어디를 빼줘야 이게 치료가 된다고 나오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사회요법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세계 전통 고서 중에 어디 아플 때 어디를 그렇게 빼주고 이렇게 처방해야 낫는다고 하는 내용이 5%만 겹치면 내가 그걸 모방했다고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한 공부는 기존에 있는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독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접하면 뭔가 자신이 있고 내 손으로 직접 치료를 해주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요법을 보급할 적에는 그만한 뒷공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최근 이렇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화가 나서 그냥 죽으라고 해라. 이 바쁜 사람한테 뭐할로 조언을 구하러 왔느냐 하고 싫은 소리를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여러분들은 상상 못합니다.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내렸어요. 근데 내가 봐도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어요. 전체 말초모세혈관에 근 80% 이상이 막혀가지고 10%만 더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갈 상황으로 혈액이 전체가 응고가 돼버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음 직전에 숨만 안 끊어졌으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처방학도 많이 축적돼 있고 사회요법도 하는 방법이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뇌종양은 상당히 중한 병이죠. 근데 이분도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70세가 넘고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이게 상당히 중한 병이죠. 근데 한 3개월 정도 사혈하고는 많이 좋아지니까 사혈을 하지 않고 식품만 먹고 2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 2년이 지나서 어떤 상태가 됐는가 하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막혔던 혈관들이 많이 뚫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양이 조금 커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런 질문이 와요. 내가 보면 속이 확 뒤집어질 일이죠. 사람이 어떤 병에 이렇게 심각성을 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저승 문턱에 이미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교육 내용대로 일러준 대로 그대로만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거 완벽하게 치료됐을 겁니다. 근데 사혈을 하지 않고 식품만 먹고 한 2년 지나서, 그러니까 그래도 따지고 보면 3개월 산다고 한 사람이 2년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버려요. 이거를 계속 하라고 고집 안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또 한 환자는 뇌종양으로, 이분 역시도 나이가, 이분은 이제 85세죠. 85세인데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역시도 85세니까 이제 수술도 못하고 3개월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걸로 해보겠다고 가족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한 3개월 사혈하니까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게 좋아지는데, 이게 좋아지면 계속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사혈만 하고 보살의 균형을 안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으로 얼굴부터 이렇게 티잉팅 붙더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똥오줌을 받아낼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이제 사혈을 해줬어요. 그래, 한번 사혈 딱 하고 나니까 의식이 돌아오더니 일어서서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이제 정석대로 제대로 보살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왜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까 하는 게, 우리가 현대의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 쪽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외형상으로 보면 학문은 엄청 발달했습니다. 근데 인체의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는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심부전증 진단받고 1%나 완치 가능성이 있나요? 한번 투석하면 끝까지 투석하고, 환자 하나만 해도 1년에 보험공단에서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받아내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투석으로 가는데, 그게 투석을 하지 않고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약도 먹지 말고 투석도 하지 말고 곧장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제가 보면은 95%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8번, 5번, 30번 할 수도 있고 8번, 6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빼라고 병명마다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게 의수에 나와 있냐고 하면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열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도 방열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열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뭘까요? 말 그대로 방혈이란 거예요. 피를 방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말초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어혈을 빼내는 방법이 아니고 혈자리가 어디 아플 때 어디로 어혈이 막히면 무슨 병이 와서 어디를 어떻게 빼야 되고 어혈이 안 나오면 이게 섬유질화 될 수도 있고 담속화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불려서 어디를 빼야 된다는 학문이나 이런 논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제가 주장하는 이런 논리의 치료 방법이 만약에 고서에서 전통 과거에 1000년, 2000년 전이라도 옛날 고서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보고 내가 흉내낸 거라고 할 정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렇게 피를 뺀 거는 피는 어디에서 빼도 방열요법이라고 하는 그 차원은 그래요. 피는 우리 몸을 이렇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빼도 빼는 건 똑같다. 이러다 보면 혈자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고 이렇게 조금씩 뺀 건 삔데 이렇게 부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혈하는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녀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각 질병마다 어디를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빼야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공부를 배우면서 명심해야 될 거는 사혈요법이 50%고 처방하기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선생님은 일주일에 300에서 500cc를 저울로 달아서 빼라고 했는데 저는 어혈도 잘 나오고 더 빨리 나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700cc 10개월을 뺐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안 죽고 혈색도 더 좋아지고 몸도 모든 게 다 좋아질 수 있냐. 물론 이제 자랑을 이렇게 원망비슷하게 저한테 와서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처방에 내려오는 거는 사혈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처방이 아닙니다. 약의 강제 기능으로서 우리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따지고 보면 약성의 그 원리는 똑같아요. 대부분 생명체를 죽이는 기능, 마취하는 기능, 혈전 용해 기능, 해독 기능.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부분에 이렇게 응급을 요하는 거지 실제 우리 인체의 질병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내 몸속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효능이 아니면은 한번 치료가 됐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게끔 치료되는 치료 효능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30년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상 겪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열은 이걸로 하고 처방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렇게 대놓고 보면은. 근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그게 뭐냐. 이게 피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르면은 일주일에 300cc, 500cc를 빼내고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빼면 적게 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론은 한마디로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병이 깊은 사람은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게 어혈인데 이 응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그 질병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은 그걸 조금씩 빼가지고 체력 보존을 위해서 사려다 보면 5년, 10년을 빼도 사혈이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든지 몸에서 어혈이 형성되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처방학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이제 뭐 적어도 한 36, 7년 처방한 임상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을 설립하면 우리 공장 자체를 학교로 만들어서 모든 걸 오픈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나 외국 정부나 이런 건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순환기 계통의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 가지고 도저히 해결 능력 없다.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다 자폐증. 근데 심전생리학을 전복한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갖다 동원한다고 하면 완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치료 효능보다 100배는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럼 이런 학문을 어느 누구라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세계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이렇게 보급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뇌종양이나 이래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이것도 현대의학 가지고 험한 약을 들어붙어서 피가 완전히 썩어서 죽음 직전에 갖다 놓고 이걸 해보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힘이 버겁지만 뇌종양으로 진단 딱 받고 바로 우리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은 내 손으로 낫더러 시범보이라고 하면 병원에 앉아가지고 내 손으로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이거 먹이면서 이거 여기 빼봐 하면은 본인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변화 그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심한 게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무조건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 그런 치료가 있으면 우리가 국민 건강에 전 인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 병원에 와서 한번 해보라 소리를 왜 아무도 못 할까요? 이렇게 해서 낫는다는 게 두려운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도 이렇게 전통요법이 나온 거는 방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맥을 이렇게 면도칼로 터뜨려 가지고 빼는 거를 우리가 방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삐고 붓고 이렇게 한 데는 염증 있고 한 데는 조금씩 뺀 거는 옛날부터도 있던 방법 맞아요. 근데 우리 몸을 전체로 아우러서 어혈이 왜 만들어지고 어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지고 어느 부분에 어혈이 쌓여서 피가 못 돌면 어느 이렇게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난다.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지면 산도가 높아져서 응고물질이 달라지고 병명이 달라진다. 이럴 때는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렇게 빼주면 된다고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학문은 제가 보기에는 지구상에서 이 방법 외에는 이제 없다고 거의 이제 확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지금 이 심전생리학의 치료 방법을 낫더러 직접 해보라고 해서 치료 효과를 낸다면 지금 현대에 있는 학문보다는 적어도 50배, 100배는 재발을 하지 않는 인체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 그건 뭐냐.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재발을 하지 않는 치료 방법을 기준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대학보다 내가 1000년을 앞서 있다고 확실하게 자부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고혈압, 당뇨, 아니면 심근경색, 뇌경색, 심부전증 이런 병들 진단받고 바로 나하고 한번 치료 경쟁 한번 해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학 100명, 현대의학 100명, 나 100명에서 1년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다 동원해라. 근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현대의학으로 진단을 해도 정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걸 기준해서 내가 현대의학은 100명을 치료해서 5명이 완치되면 내가 졌다고 내가 인정할 거고 30년 전에 강의하는 게 나는 100명을 치료해서 80명이 완치가 안 되면 내가 졌다고 할 테니까 나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은 임상을 거치지 않고 양쪽을 다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이 심전생리학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다가 자기 쪽에다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면은 남은 막 앞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저 앞에서 완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치료도 안 되는 의술 쪽에다가 완치가 안 되는 의술 쪽에다 하나하나 갖다 붙여보면 자기만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렇게 학문들이 보면은 진단 시각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 생리치와 화학 반응기 때 진단 시각 50%가 빠져 있고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 이 세 가지를 기준적으로 경험방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병의 근본 치료는 출발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그래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잘못 낀 걸 뒤에서 아무리 껴봐야 결국 큰 눈으로 보면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의 양이 면허도 없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치료 효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손으로 직접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모두가 배워서 가정에서 아니면 의사들이 배워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 거는 치료 효능이. 근데 결국은 그래요. 제 공부를 여러분들은 배워간 만큼밖에는 치료 효능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100을 치료 효능한 제가 공부하는 것이 100이라고 기준하면 여러분들이 내 공부를 다 가져가서 그대로 하면 100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요. 기존에 고혈압 치료됩니까? 당뇨병 치료돼요? 뇌경색 치료돼요? 자폐증 치료돼요? 심부전증 치료돼요? 심근경색 치료돼요? 심장마비 돌연사 치료돼요? 간질병 치료돼요? 아니면 천식이 치료돼요?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돼요? 근데 이런 병들이 과연 기존에 우리가 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완치가 불가능했는데 물론 사회라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제 시간을 길게 하지만 이 원리도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게 하수도 구멍에 비하면 생리이치로 동일하다.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다급하면 찌끄라기 좀 빼낼 거다. 찌끄라기 빼내면 물 다시 내려간다. 그렇지만 찌끄라기 다시 집어넣으면 원위치로 또 간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도 급하면 우선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빼내서 피가 돌면 호전 반응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새로운 어혈이 또 만들어져서 같은 자리를 또 막아버리면 또 원위치로 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뚫어놓은 게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혈전, 새로운 어혈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야 그것이 다시 막히려고 하면 10년, 20년 그게 안 막히고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치료가 되고 10년, 20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걸 치료 효능으로 기준 잡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어떤 방법도 신천생리학의 치료 효능은 저는 따라올 수 없다고 확 자신합니다. 요즘 코로나19 가지고 전 세계인이 지금 엄청난 고통도 받고 지금 미국도 어제 뉴스 보니까 하루에 2,1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제가 이걸 벌써 30년 전부터 강의 테이프보면 예시를 해놨거든요. 뭐라고 예시해놨냐. 우리 인체에 어떤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죽이는 약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160만 종류든 또 우리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가 되든 혈액 속에 어떠한 생명체가 살든 이거를 분해해보면 똑같이 다 미생물입니다. 근데 모든 미생물은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체들을 약을 써가지고 한 종류만 죽인다? 죽이는 기능의 약으로서 그걸 죽인다고 할 적에는 약의 기능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죽이던가 아니면 녹여서 죽이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응고시키는 방법이면 그 많은 생명체 중에 특정 한 종류의 미생물만 응고시켜서 죽일 수가 있겠느냐. 못 죽이거든요. 다른 생명체까지 많은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또 녹여버리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동시에 녹아버릴 수가 있고. 근데 죽이는 쪽으로 접근하면 그 생명체를 응고시키거나 녹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오랜 세월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동물에다가는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갖다가 일상 섞여서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항체의 다양성, 즉 장 속의 유산균 예비군이 다양성이 확보가 될 수 없죠. 다 죽어서요. 근데 인간한테도 자꾸 우리가 어떤 감염성 질병이 오면 이걸 죽이는 약으로 접근하면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처럼
이제 인간한테도 이렇게 항생제나 스트레스 호르몬제를 많이 써서 죽이는 약성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동물처럼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오면 동물처럼 인간도 끌어다 묻으려냐고 제가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였어요. 벌써 왔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오고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 만드는 거 이거 내가 유기농법이라고 딱 공표하거든요. 원리가 뭐다 하고서는 딱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드는 건 이거는 이게 다른 생명체에 큰 피해는 입히지 않죠. 이게 항체요법에서는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감염성 질병이 감염이 돼서 이거를 이제 죽이는 약성으로 하면은 앞으로 제가 치매 환자, 심장마비 환자, 뇌경색 환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미리 공언해요. 이미 알고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 근거는 뭘로 되느냐. 지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약성을 항체요법이 아니고 죽이는 약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미생물만 그러니까 그 지방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장기만 응고시키겠느냐. 아니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도 동시에 응고가 시키겠냐고 하면 안 배워도 그 화학 반응의 원리는 동시에 지방 단백질은 동시에 다 응고시킨다는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응고시킨 게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초기에는 지능이 떨어지고 조금 심하면 이제 치매 오고 더 심하면 자폐증 오고 왜냐 그 약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많이 오면은 결국은 심장마비나 돌연사로 다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응급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엎질러진 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학문이 신천생리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신천생리학을 예전에 있던 거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 학문은 전 세계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배워서 자기 걸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더라도 임상적으로 한번 이걸 해보고 싶다면 제가 가서 임상을 보여줄 용의가 있어요. 저는 저의 지금 성격이고 지금 입장이라고 하면 저한테 병원 만들어주고 이걸 해서 돈 벌고 먹고 살으라 해도 저 안 합니다. 저는 현대 사회가 지금 의학이 기존의 동양학이나 서양학이 너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잡아주려고 이런 학문을 남겨놓으면 이게 지금 대중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연구해서 이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손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놓아두고 결국은 어때요?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원인이라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항상 병이라고 하는 건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오는데 맨 처음에 적은 병의 출발점은 고지혈증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일 때 혈전용해제 열심히 먹어봐라. 그러면 열심히 먹었으니까 상으로 뭐 주냐. 그 다음에 고혈압. 그럼 또 고혈압약 5년이고 10년이고 열심히 먹어보라는 거라. 반드시 당신은 열심히 먹였으니까 포상으로 그 합병증으로 다음에는 당뇨병을 주겠어 하고 그럼 또 당뇨병 추가해서 열심히 먹죠. 그 다음에는 당신은 이제 심장병, 뇌경색, 파킨슨, 이제 뇌종양 이렇게 병이 커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은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성질의 세계는 뭐냐?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 가지고는 앞으로 1000년이 발달해도 신천 생리학의 치료 효능은 앞서가지 못한다. 그 기준이 뭐냐? 한번 치료가 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10년, 20년은 유지가 돼야 이게 치료 효능이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앞으로 1000년이 발달해도 지금 같은 고정관념으로는 더 이상 의술이 발달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한번 몇 점 정리해 봅시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다 안 됐어요. 벌써 신종 돌연변이가 6종류가 나왔는데 아직 한 가지 백신도 뚜렷하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오기 전에.
그럼 이거 나오면 새로운 종류면 또 새로운 백신 또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종류가 나오면 새로운 백신 또 만들고 계속 이렇게 경제도 파탄나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럼 이런 것을 심전생리학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공개했잖아요. 항체의 다양성은 1차적으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먹는 거를 줄여라. 그리고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하면 유산균과 유익균이 항체 예비군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는 혈액 속의 산소 밀도가 높아져야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건 8번 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도 혈관이 막힌 데는 접근을 못한다. 그거는 사혈해서 뚫어주면 된다. 그래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그래 호흡기 질환에서도 코로나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해를 하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이 항체만 이걸 방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가래라고 하는 것도 가래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싸서 위로 넘기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물이 나도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그거 역시도 식도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눈물, 콧물 모든 이런 이물질들은 청소가 끝나고 나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 기관지와 그 식도의 중간 지점에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미생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침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딱 시작할 적에 꿀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딱 퍼먹고 그 다음에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하기 위해서는 32번, 4번, 18번 빼주고 콧물 많이 나는 사람들은 47번 빼주고 그러고 8번을 빼준다고 하면 아예 감기 자체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 이론은 그러잖아요. 이게 감염이 되면 항체는 누구나 생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사로 이민에 다 넣어주는 것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현대의학인데 제 이론은 우리 몸을 지금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은 그건 방어할 능력,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이 멸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작용 없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연구한 방법이 사회요법이 50%고 처방학이 이제 50%인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부분 끊어다가 이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치료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처방학까지도 완전히 이제 오픈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이게 내 공부라고 한다는 것만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만 해주고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여건만 만들어주면은 언제든지 제 공부를 처방학까지도 다 공개하겠다고 늘상 얘기해 주는 거고요. 저는 심전생리학을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러면은 내 공부 어디 가서 배웠다고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왜냐? 이걸 배우고도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데 32번, 4번, 18번 이거 거울 보고 자기가 뺄 수 있습니다. 47번 콧물 많이 나 알레르기 비염 자기가 뺄 수 있어요. 호흡이 가쁘면 5번 30번 빼면 됐다겠고 시간 날 때 8번 빼면 아예 근본적으로 웬만한 환경에서는 코로나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아예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들어왔다 나가면 이미 항체는 생겨 있고 그게 제가 주장하는 학문은 기존의 학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다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열변을 할 필요성이 없고요. 제가 오늘 강의는 역사적으로 남을 강의고 꼭 내 뜻을 완벽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가 조금 어떻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 입장에서는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면 학문을 위한 공부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 다 밝혀놓고 이름도 다 밝혀놓고 해야 되겠지만 그 공부는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치수재는 것밖에 없다. 우리 인체는 전체를 보는 시각. 이게 한 부분을 끊어서 보는 시각 갖고서는 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몸 전체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적은 병이 커서 이렇게 큰 병이 가는가.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암 전문의, 당뇨병 전문의, 심장병 전문의 이런 게 중요하죠. 제가 보면은 우리 몸은 공부해 보면 질병을 하나씩 끊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완벽한 치료를 보면은요. 몸은 치료를 하면 몸 전체가 다 좋아져야 돼요. 단 치료 과정에서 증세가 약한 게 먼저 치료되고 증세가 심한 게 나중에 치료되고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면 고혈압 하나만 고치시오. 당뇨면 당뇨 하나, 심장병이면 심장병 하나, 뇌종양이면 뇌종양 하나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병이든지 혈관이 막혀야 피가 못 돌고 병이 출발이 되거든요.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이 만들어져야 되고 혈전이 많은 양의 혈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많은 양의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도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난치병이 오는데 어떻게 병을 하나씩 끊어서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는 건 그래요. 제 공부는 사실은 국가에서 나서서 할 일이지 제 개인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좀 국군이 있다고 하면 이 공부가 이런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지금 순환기 계통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앞으로 치매 환자들, 심장질환 환자들, 뇌경색 환자들 여러분들 기존 방법 갖고 감당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인력 투자하느라고 다른 거 못 하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수리하느라고 우리 인간 질병 고치느라고 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놓아두고 기존에 안 되는 방법에다가 이 심천생리학을 조금씩 끌어다 붙이려고 하면 막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치료 효능을 갖다가 뒤에서 자꾸 뒤쪽으로 여러분들이 후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이왕 이걸 배워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공부에 매진해서 기존의 학문에다가 자꾸 이렇게 엮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전념해서 하고 저도 또 그만한 책임감 가지고요. 이거를 완전히 오픈시켜서 제가 처방학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해서 약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병이 치료가 되냐. 제가 항상 세포 분열론을 얘기하잖아요.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분열이 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석의 유산균이라고 했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고 했고 혈관이 열려있는 데까지만 간다는 건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액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어떻게 하면 섬유질화 되고 어떻게 하면 담석이 되는가 이 원리를 모르면 그걸 녹여서 풀어내가지고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담석이 있었는데 녹아서 없어졌다. 섬유종이 있었는데 녹아서 없어졌다. 우연히 없어졌을까요? 세상 우연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거든요. 오늘 제 강의 그 주제는 심천생리학은 몸을 근본적으로 재생복원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학문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왕 이 공부를 접하고 하시려고 하면 이걸 자꾸 쪼가리내서 자기 공부에다 맞추려고 하면 병을 완치시키는 거.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게 하는 치료 효능은 그만큼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법에다가 자꾸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데다가 갖다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공부만 뒤떨어진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 설립하는 딱 그 순간 여기서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지면은 아예 공장 자체를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에 와서 식품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논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 자료를 자체를 교재로 삼아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의사들도 와서 자기가 가공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배워갖고 와서 자기가 하라는 거 저는 학문을 남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진실한 마음을 모든 사람이 좀 제대로 색안경 끼지 않고 좀 올바로 봐줬으면 하는 게 오늘 강의 주제였습니다. 참 제 입장에서는 오늘 힘든 강의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엄청 당황되잖아요. 딱 감염돼서 힘들게 하시지 말고 미리 사혈해서 아예 감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본인도 모르고 그냥 항체가 생기는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렇게 두려운 큰 공포에서는 벗어날 겁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반가웠어요.